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 회에는 임진왜란 팩트체크 네 번째로 이치전투와 한산도 해전은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역사 기록물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사가들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이나 권율 장군의 이제 행주산성 전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드라마 등을 통해서 권율 장군의 이치 전투도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치 전투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때인 1592년 7월 8일 전라도 점령을 위해서 일본 육군의 총수인 코바야카와 다케가케의 부대가 이제 금산을 지나서 이제 전주로 들어와서 이치라는 이제 공해를 넘어오게 되고, 이곳에 미리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이제 권율과 황진의 1,500여 이제 조선 관군과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 중에 일진에 있던 이제 황진이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권율의 독전과 치열한 혈전 속에 결국 이치 방어에 이제 성공해서 전라도 방어전에서 승리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전투를 평가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이제 웅치 전투와 1차 이제 금산 전투는 이제 패전했는 데 비해서 조선 관군이 이제 승리한 전투로서 한산도 해전과 더불어 조선이 전란 초기의 어떤 열세를 뒤엎고 전황을 역전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해서 그 근거로 이제 수정실록에서는 후에 이제 왜적이 이제 이 전투를 조선에서 일어난 3대전의 하나로 꼽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치 전투와 관련해서 통상 한묶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전투가 해전에서는 이제 한산도 해전, 육전에서는 발생 일자별로 웅치 전투, 이치 전투, 1차 금산 전투입니다. 표에 보이는 각 전투 일자를 보시면 7월 7일에서 7월 10일까지 4일 사이에 이제 치루어진 이제 전투인데, 임진왜란 기간 중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사이에 이 정도 규모의 전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치루어진 전투는 이 시점에 전라도 방어전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시 이제 전황에 대해 이제 설명한 것을 이제 보면 6월 말에 이제 금산과 이제 무주를 점령한 이제 일본군은 부대를 이제 두 군데로 나누어 이제 전라도 공략을 이제 해오게 되는데, 주력 부대인 이제 고바야카와 다카가키는 이제 이치로 넘어오고, 이제 조공을 맡은 이제 안코쿠지 에케이는 이제 웅치를 이제 돌파하려 합니다. 이때 이제 조공을 맡은 이제 안코쿠지 군이 먼저 웅치 방어선을 돌파해서 이제 전주성 이제 코앞까지 이제 진출한 상황에서 주력인 이제 고바야카 군은 이치 전투의 초기 전투에서 이제 패하며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경문과 이제 곽영이 이끄는 이제 7천여 명의 이제 전라도 관병과 의병이 일본군 본영에 있는 이제 금산을 이제 공격하자 고바야카 군이 이제 급히 이제 철군하게 되고, 이어서 적지에서 홀로 이제 고립될 것을 두려워한 안코쿠지 군도 이제 연이어 이제 철수하면서 전라도 방어전에 이제 성공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전투에 있어 공교롭게도 한산도 해전과 이제 이치 전투가 이제 같은 날인 이제 7월 8일 날 일어났다 해서 바다의 이수신과 육지의 이제 권율이라는 두 명의 이제 명장이 역사의 이제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면서 극적인 요소가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징비록 같은 이제 최근의 드라마나 인터넷 등에서
이를 자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이 시점 이제 전라도 권역의 이제 전황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약간의 이제 배경 지식을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전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을 꼽으라면 이제 그 바로 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산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충청남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현재 이제 금산군은 이제 그 조선 시대에 그 진산군과 이제 금산군이 합쳐진 곳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전주부에 소속된 이제 하위 속군이었고 무주는 그 남원 도부에 소속된 이제 속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제 7년 전쟁 동안 이제 전라도 방어의 거점은 그 바로 이제 전주와 남원이었습니다. 정유재난 때도 이제 일본군은 이제 이 두 곳을 목표로 이제 그 전주로는 이제 가토가, 남원으로는 이제 고니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전주는 이제 전라 가명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전라도의 뭐 중심 도시였고, 남원은 이제 도부라는 이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군사적 성격이 강한 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상도 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일본군을 막기 위한 그 조선의 이제 방어 전략도 이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짜여지게 되는데, 당시 일본 육군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전라북도로 이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그 무주와 이제 금산을 먼저 침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전주로 진출해 온 것입니다. 6월 23일 이제 금산과 무주 등이 이제 일본군에 점령되고, 일본군의 이제 전라도 침공이 이제 본격화 되니까 그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제 이광은 전주와 이제 남으로 넘어오는 이제 고갯길에 해당하는 이치, 웅치, 뭐 육십령, 팔랑치 등의 관내에서 이제 진집한 이제 방어 병력들과 해당 수령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지키도록 합니다. 지도상에 이제 보시면 이제 금산이 이제 거리상 웅치보다 이치가 더 가깝고, 당시 이제 진산 쪽에 이제 그 전라도 방어사였던 이제 곽영과 의병장 이제 고경명의 그 대부대가 이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경명이 이제 금산을 공격하자 이치를 공격하던 일본군이 이제 철수했다는 것이 그 상당한 이제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진비록 등의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이 전투를 바로 이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 이에 대한 이제 의견과 논란이 이제 학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바로 이치 전투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치 전투가 그 발생한 시점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사인 이제 실록을 포함하여 당대의 기록물에서 이치 전투의 정확한 날짜가 없거나 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별로 그 날짜가 서로 다르고, 또는 이제 금산 전투 같이 이제 관련된 전투들의 이제 발생 순서가 또 서로 달라서 어느 한 문서만 봐서는 정확한 날짜를 추정조차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이치 전투를 기록한 이제 당대 인물들의 문집들과 그 관련 내용인데, 일자를 보시면 한결같이 7월 8일이 아니라 최소 이제 7월 10일 이후로 기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8월 말이라고까지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치 전투와 이제 웅치 전투가 서로 간에 이제 혼용이 되어서 이제 오기로 보이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이항복의 뭉집인 이제 백사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권율의 이제 사위였던 이항복이 그 권율이 이제 자신이 치른 이제 행주산성과 이제 이치 전투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전공 중에 이제 웅치 전투가 이제 행주산성 전투보다 더 컸다고 이제 자평한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후기 기록이 이제 연려실기술은 이제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웅치가 아니라 이제 이치를 이제 잘못 기술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사가들이 이 내용을 이제 권율이 이치 전투를 평가한 내용으로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앞서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서 출처는 이제 정확히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이끌 때 이치의 전투를 이제 첫째로 쳤다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조익의 이제 포저집에 있는 이제 황진행장의 기록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본의 승려 화안이 이제 부산에 왔을 때 이승구가 영의사로 가서 그를 만났는데 그 승려가 우리나라에서 일본 군대가 대피한 것이 모두 3번 있었다고 하면서 운치 전투를 그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한다. 여기 보시면 그 환이라는 외인이 언급한 것은 이제 이치가 아니라 웅치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정실록을 옮기는 과정 속에 뭐 이치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제 추정되는 이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 정사 이제 선조실록과 그 선조 수정실록만 이제 비교해 봐도 그 두 전투 간의 이제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 앞선 기록이 이제 선조실록에서도 뭐 두 전투가 같이 이제 언급된 이제 부분도 있으나 웅치 전투가 이제 인용 횟수나 그 내용적 또는 평가면에서 이제 더 많은 것이 이제 사실이고 유성룡의 이제 징비록에서도 그 웅치 전투와 이후의 그 전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이제 분량을 이제 할애하여 이제 설명하고 있으나 이치 전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이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이치 전투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권율에 대한 이제 평가 부분에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광해군주를 지나서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치 전투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확고히 이제 되어감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뭐 일부 사가들은 뭐 이치 전투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박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실제 있었는 사건인지 이제 회의를 표하는 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조실록과 난종 잠록 등에도 이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이제 기록된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 사실임은 이제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그 이런 상황임에도 그 이치 전투 시점을 7월 8일경으로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 선조 수정실록과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이전에 출간된 임진전란사의 그 초기 연구 성과물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선조실록과 이제 선조 수정실록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 선조실록은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수정실록은 효종 때 이제 만들어진 문서로 두 정사 간에는 이제 대략 한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선조실록은 이제 이전의 다른 실록들처럼 일자별로 이제 상세히 기록된 데 반해서 이제 수정실록은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선조 수정실록의 이제 1592년 7월 달에 두 번째 이제 기록인데요. 전라절제사 권율이 군사를 보내어 왜적을 웅치에서 물리쳤는데 김제군수 전담이 정사하였다. 외병이 또 이치를 침범하니 동복형감 황진이 패배시켰다. 이후에 뭐 이어진 내용 보시면 이제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를 이제 나란히 같이 언급하면서 이제 각각의 전투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기사만 보면 웅치 전투 이후에 뭐 이치 전투가 일어난 것처럼 묘사는 되어 있지만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세 번째 기사 내용이 이제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외병이 전주에 침입하였다가 퇴각하였다. 적이 이미 이치에서 패하고 나서 다시 상로를 따라 제를 넘어 전주를 침입하였다. 이에 본골 사람인 전전적 이정난이 주민을 이끌고 주성에 들어가 지켰으며 감사 이광은 주성 밖 요감대에 진을 치고서 낮에는 이제 의병, 거짓병사를 이제 설치하여 기치가 산골짜기에 가득하게 하고 밤이면 횃불을 줄지어 세워 서로 응하게 하였다. 정난이 군사를 엄히 단속하여 주성에 응가하니 왜적이 고군으로 깊이 들어와서 대적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는데 이로부터 다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 기사는 이제 주로 이제 전주성을 이제 방어한 사항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이치에서 패한 적이 상로를 통해 전주로 침입했다는 그 앞부분입니다. 당시 그 앙코쿠지군이 웅치를 돌파하여 이제 전주성에 이제 도달한 것은 모든 기록이 일치하는 이제 주지에
사실이었기에 이 기사만 보면 뭐 이치전투가 웅치전투와 거의 같은 시기이거나 어쩌면 이제 이치전투가 웅치전투보다 조금 일찍 발생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기록입니다. 그 선조 수정실록이 이제 정사라는 이제 권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위치와 함께 이치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이제 기록된 점에서 이제 초기 사가들이 이치 전투의 이제 시점을 웅치와 같은 시기인 7월 8일로 본 것도 뭐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 기록 보면 뭐 이광이란 분 용인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기사만 보면 뭐 전주선 방어에는 나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제가 그 상반된 기록들을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인지 뭐 혼란이 있으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병장 안방준 등 그 당대 인물들의 어떤 개인 문집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연구되면서 이치 전투와 이제 웅치 전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설이 대두되게 됩니다. 또한 이들 전투와 관련된 인물들의 당시 행적들과 전주성, 안덕원 등의 이제 전투상황 기록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되면서 이에 대한 주장이 이제 강력한 어떤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되어 많이 언급되는 분이 그 바로 황진 장군입니다. 보통 이제 이치 전투와 이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신 분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분입니다. 세종 때 뭐 재상으로 유명한 그 황희 5대손으로 1590년 그 경인통신사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오시기도 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행적을 기록한 문서 중에 그 이봉남이 이제 웅치에서 이제 패해서 물러난 다음에 그 안덕원에 이제 주둔한 이제 상태에서 남원에 내려가 있던 이제 황진이 인동군으로 올라오고 여기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황진 장군의 그 안덕원 전투와 관련된 기록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뭐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뭐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황진의 그 안덕원 전투가 이제 조명받으면서 그 황진이 그 웅치와 이치 전투에 그 같은 시간대에 두 전장에 이제 동시에 참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인물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는 일종의 뭐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에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한 그 웅치 전투에 참가했던 그 황박이라는 분이 이후에 그 이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이제 기록이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느 기록을 이제 믿어야 할까요? 정사인 순조 수정실록과 개인 문집의 기록 중 어느 것이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의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정사 중에서도 이제 수정실록보다 이제 기록이 앞서는 선조실록에 이치 전투의 당사자인 이제 권율의 정언을 이제 통해서인데요. 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 기록을 뭐 잘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록을 보시면 상이 이르기를 대장이란 상군의 목숨을 맡은 사람이니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다. 김홍수와 고원배 사람됨을 내가 일찍이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 이봉남과 김경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봉남은 장수의 후예입니다. 연수하고 용력이 있는 데다가 문필도 갖추었습니다. 일찍이 나주 통판이 되어 청백함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다만 기세가 너무 지나쳐 윗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거의 병통입니다 하였다. 이제 이 기록은 이제 1596년 그 강화협상 기간 중에 이제 도원수 권율이 그 방비를 목적으로 이제 하삼도 지역으로 이제 파견되는 자리에서 선조가 그 군사를 맡길 인물들에 대하여 권율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중에 그 웅치 전투에 참여했던 이봉남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이봉남은 나주 목사에 이어서 이제 다음에 전라 병마사로 이제 임명되었다가 정유재란 때 남원선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이어진 내용인데요. 상이 이르기를 웅치 싸움에서 자신이 먼저 퇴폐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웅치의 싸움에서 정담이 죽자 신은 광주 목사로 장수와 임실 사이를 수비하고 이광은 전주를 수비하였는데 화살이 닿았기 때문에 부득이 물러났습니다 하였다. 여기서 권율은 이제 그 웅치 전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그 이봉남이 이제 안동으로 퇴폐한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목사로 장수와 임실 사이를 수비하고 있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웅치 전투에서 이제 전담이 전사할 당시에 자신은 이제 광주 목사로 이제 남원으로 이제 파견되었다가 그 남은 도읍의 관할이었던 이제 장수연과 임실연의 사이를 이제 수비하고 있었다는 이제 정언입니다. 권율이 이 당시에 이제 남원에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난중잠록 등의 이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중잠록 7월 9일의 기사 중에 그 권율의 남원 파견과 함께 그 이치방어에 나서는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광이 광주 목사 권율을 남원의 수성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권율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남원을 지키면서 도내 각 읍에 공문을 띄워 이광이 건항하는데 오지 않은 재상을 들어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 기록은 이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이제 권율을 이제 남원의 수성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파견을 했는데 당시 이제 권율이 그 도내 각 읍에 그 건항을 하는데 이제 이광이 책임이 있다 하여서 그 용인 전투에서도 이제 같이 참여했던 이제 이광을 비방하는 통문을 도내 도읍에 띄웠다는 기록입니다. 자신의 어떤 직속 상관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김성길이 올린 이제 장제에서 각제호와 권율이 각각 자신들 지역의 그 도 관찰사였던 김수와 이광을 비방하는 이제 통문을 이제 도내에 돌렸다는 이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후 이제 이광은 이제 용인 전투의 이제 패전 등의 이제 뭐 책임 문제로 인해서 관찰사직에서 해임되고 웅치 전투 직후에 이제 7월 22일 권율이 이제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광주 목사 권율이 남원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진안으로 향하다가 순찰사가 다시 나누어진 군사를 진산, 이연, 이치로 전진시켜 동복현감 황진 등과 더불어 험한 곳에 운거하여 복병을 설치하였다. 이 기사는 이제 남원에 이제 파견되어 있던 권율이 이제 진안으로 향하다가 이제 이광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시와 배치로 그 황진과 함께 이치로 파견되어서 함께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 일본군의 공격이 그 남원이 아니라 그 전주 쪽으로 집중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난중 잠록은 10일의 이 기사 이후에 이제 20일 이후 기사에서 이제 이치 전투 사항을 이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황진의 부상과 이제 권율의 이제 독전 사항이 그 선조 수정실록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수정실록에서 난중잠록의 이제 이치전투 내용을 기반으로 7월 기사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제 추정해 봅니다. 난중잠록의 기록만으로 추정해 보면 대략 한 7월 20일 또는 그 30일 사이에 이제 이치전투가 이제 발생한 시점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그 난중잠록의 이제 저자인 그 조겸남이란 분이 남원의 그 행정서기로서 누구보다 이 당시 전라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제 기록이라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른 사료들과 병행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표는 그 앞에서 언급한 이제 각종 사료들을 근거로 해서 7월과 8월 사이 이제 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제 주요 전투들을 그 발생 순서별로 하여 개인적으로 이제 추정하여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7월 8일을 전후로 한 이제 전투 상황과 이후에 이제 상황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으며 이치와 웅치가 같은 시점의 전투가 아니라고 이제 표시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난중잠록 기록이 다른 사료들에 비해서 신뢰성이 좀 더 높다 이제 생각되지만 이 또한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7월 20일 또는 그 사이인 7월 30일 사이가
이치 전투가 이제 발생한 시점이라 이제 뭐 유추는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통상 8월 18일 알려진 2차 금산 전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이치 전투를 하나의 어떤 단일 전투로 이제 수도 있으나 당시 정황상 이 일대에서 이제 수차례 이제 발생했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금산 전투만 해도 뭐 여기서는 이제 통상 뭐 1, 2차로 이제 나누기는 했으나 난중 잠동이나 이제 실록된 기록을 보면 이 두 전투 이외에도 뭐 금산에서 뭐 중수 규모의 전투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거하는 것이 당시 이제 전라도 방어전이 7월 이제 초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월까지 근 한 3개월간의 어떤 전투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라도 점령이라는 그 큰 목표 아래 석 달 가량의 이제 전투 기간 동안 이치에서 이제 한 번만 교전했다고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이제 생각되며 당시 이제 수차례의 교전이 있었고 이를 이제 각 사료들이 각각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6월 23일 금산이 이제 적에게 점령된 이후에 근 석 달가량 이제 치러진 1년의 전투 끝에 결국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일본군은 9월 16일경 무주와 이제 금산을 내어주고 전라도에서 이제 경산도 쪽으로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라도 방어전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선군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되지요. 이에 전라도 방어에 이제 성공한 관찰사 이제 권율은 9월 22일경 전라도 이제 건항군을 이끌고 바로 북상하게 되니까 이는 이후에 수원의 독성산성 전투와 행주산성 전투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여담으로 뭐 이때 북상했던 군사들이 뭐 이후에도 이들 두 전투에 뭐 모두 참가했다고 본다면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호남 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치와 웅치 전투를 중심으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임진왜란 7년 기간 중 발생한 전투 중에 가장 난해한 전투가 이제 전라도 방어전, 특히 이치 전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역사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들을 찾아내서 이 난제를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